이번 시간에는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인문 환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경은 환경이지 무슨 인문 환경이냐? 인문 환경이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인문 환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나무, 새, 흙 이런 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인문 환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이란 뜻입니다. 교과서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을 몇 가지 배웠죠.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 그리고 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는 어떻게 발달했는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남동임해 공업지역, 우리나라의 동남쪽 바닷가 쪽이 발전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업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통에 대한 얘기도 했죠. 198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2010년대에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 여러가지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 자, 이렇게 인구, 도시, 산업, 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인구, 도시, 산업, 교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땅 모습, 그러니까 국토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인구 분포와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분포도 왼쪽에 있는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점 한 개가 1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이 인구 분포도에 보면 빽빽하게 차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울산, 부산 광역시, 그 다음에 대구 광역시 쪽도 빽빽하네요. 대전도 그렇고요. 광주도 그렇고요. 자, 주로 동그라미가 쳐진 지역을 보면 광역시, 대도시하고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권, 수도권이죠. 수도권과 대도시들의 인구 분포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도시와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볼까요? 도시도 보면 수도권에 도시 엄청 많죠. 그 다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쪽에 보면 큰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큰 도시란 거 알 수 있고 대전도 그렇고요. 대전 근처에 청주, 천안등도 좀 인구가 많네요. 여기 이 지도에 보면 여기인데 많고요. 그 다음에 전주도 인구가 많은데 전주 여기 있습니다. 전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아까 표시했죠.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도시가 발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분포와 산업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활동 자료를 이용해서 겹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보다 비교하기가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쪽이 굉장히 인구 분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산과 울산광역시 이 근처들이 또 인구 분포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 공업지역 지도에서 보시면 서울 쪽,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 쪽, 수도권 쪽에 주요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남동임해 공업지역, 부산, 울산, 포항부터 시작해서 부산, 울산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도 주요 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여기가 포항입니다. 포항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모양이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기타 등등 보시면 대구 쪽도 인구 분포가 높고요. 전주, 군산, 익산 이 근처 지역들도 높고요. 광주도 주요 공업 지역인데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 청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대전, 청주 지역도 이렇게 인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인구가 많으면 산업도 발달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인구 분포도 하고요. 교통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인구 분포가 많은 지역 하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표시해 보고요.
교통도에서도 수도권 지역을 보면, 야, 이거 도로도 그렇고 철도, 항만시설, 공항 등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보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더라도 수도권이 되게 많이 모여있죠. 그 다음 부산 쪽 볼까요? 부산, 울산 이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 여기는 항구가 되게 많네요. 역시 공업이 발달해서 그런지 수출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짐을 실어 나르러야 되는 항구들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도로도 그리고 철도도 많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대구라던가 대전도 보세요. 대구라던가 대전도 보시면 그 도로나 철도가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고요. 광주도 보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인구가 많으면 교통과 관련된 시설도 발달한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과 교통시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 하면 수도권 공업지역과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구, 전주, 광주, 대전 같은 데 공업지역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교통시설과 관련된 것을 보면 수도권이 엄청 많다는 게 보입니다. 도로, 특히나 도로가 빽빽하죠. 뭐 강원도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보입니다. 부산, 울산 지역, 부산, 울산, 창원 이쪽도 보면 항구라던가 도로교통, 철도교통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활동 자료를 겹쳐서 한번 보시면 선생님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지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 있죠. 산업이 발달하니까 교통도 발달한다. 교통이 발달하니까 산업이 발달한다. 뭐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봤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인문환경, 인구, 도시, 산업, 교통, 이 네 가지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구가 증가하니까 도시가 성장하더라. 도시가 성장하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또 인구가 늘어난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많아져서 산업이 또 발전한다. 교통이 발전하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니까 서로가 계속 발전을 이어가더라. 산업의 발전으로 도시의 일자리가 집중이 되면서 도시는 더 커진다. 마지막으로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이 증가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했고요. 교통망의 발달로 신속한 물자 이동이 가능해져서 다양한 산업이 또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니까 산업이 또 성장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교통망이 발달했다. 이건 또 인구가 많아지니까 산업이 발달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니까 많은 도시들이 또 생겨났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으로 더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또 이동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 국민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니까 교통과 산업이 또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교통, 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옛날과는 아주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배웠죠.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주로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 하지만 요즘은 주요 산업이 첨단 산업과 공업이죠. 자, 이렇게 인문 환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습, 국토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습니다.